문재인이 또 해냈습니다. 해외에 나가 국민들 망신살 뻗치게 하는 문재인 본연의 업무를 또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중동에 나가 있는 문재인이 국민 혈세 쓰면서 국민들을 얼마나 열받게 하고 있는지 잠시 후 알아봅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벌써 4번째 미사일을 쏴댄 가운데 문재인은 지난 15일 김정숙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한답시고 출국했죠.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김정숙이 두바이도 안 가보고 이집트도 안 가봤나 보네. 얼마나 가보고 싶었으면 이 난리통에 해외를 나갈까.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김정숙이 원해서 나간 거였다면 그렇다면 망신은 좀 당하지 말고 다녀와야 할 텐데 문재인이 당초 계획돼 있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또 한 번 짓밟아 놨습니다. 문재인은 17일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이후엔 아부다비 왕세제가 주관하는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과 자이드상이라는 시상식에도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불발됐고 나머지 일정은 총리 겸 두바이 군주가 주관하기로 했다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방문했지만 그 나라의 정상의 얼굴은 물론 발가락조차도 구경하지 못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아부다비 왕세제는 무슨 이유로 문재인과의 대면을 피한 것일까요? 대통령 같지도 않은 애가 보자고 해서 귀찮고 하찮게 여겨졌던 것일까요? 청와대는 아랍에미리트 연합 측에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왔다며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영어로 Unforeseen and Urgent Matter of State, 뜻밖의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기치 않은 긴급 상황이라 함은 맹장이 터져서 갑자기 수술을 한다거나 무슨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상황을 말하죠. 그런데 아부다비 왕세제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세제인 내가 문재인 따위를 뭐하러 만나나. 더군다나 코로나가 자꾸 터져 죽겠는데 이 판국의 해외 입국자와 대면해야겠나. 여행 왔으면 잘 놀다가 가라고 해라. 라는 뜻으로 문재인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부다비 왕세제에게 무시를 당한 문재인은 김정숙을 데리고 현지에서 열린 K-팝 콘서트장을 찾았습니다.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을 맞아 부대 행사로 마련된 K-팝 콘서트를 관람한 것인데요. 콘서트장엔 6천 명이 넘는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겐 고작 몇십 명 모이는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작자가 본인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구경하고 어불성설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문재인과 김정숙은 6천여 명의 관객들과 콘서트를 관람한 후엔 대기실까지 방문해서 K-팝 가수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실에 모여있는 가수들과 문재인 일행들까지 다 합하면 10명은 훌쩍 넘었겠죠. 한국은 현재 4명이다 6명이다 해서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끼리조차도 식당 출입 인원 제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까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일부 시설의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패스 소송에서도 정부가 연달아 패소하고 있고 문재인 김정숙 부부는 해외여행을 즐기는 판국에 국민들만 옥죄한다는 비난 때문에라도 방역 패스 해제는 당연한 일일 겁니다. 더욱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보습학원과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은 비말 감염 위험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건 방역을 위한다는 목적 성립 자체가 되지 않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방역 상황을 반영해 방역 패스의 적용 시설과 예외 범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지금은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졌다면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 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대상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를 해제하지 않았다면 17일인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계도 기간이 만료돼 과태료 조치를 받을 예정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는 별개로 3차 접종을 거듭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해 4차 접종자는 2차 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게 3차 접종을 당부한 이유인데요.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 자료가 버젓이 나와 있는 마당에 3차 접종까지 하고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마당에 권덕철 장관의 3차 접종 당부 이유가 과연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코로나에 걸려서 중증 환자가 되기 전에 이미 백신 맞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중증화율 통계가 무슨 소용입니까? 아마도 권덕철 장관 자신도 얼음 반푼어치도 없다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의무적으로 하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소식을 들고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